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테매틱 리뷰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스테매틱 리뷰를 위한 가장 명확한 지침은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입니다.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줄여서 프리즈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이나 메타 분석 논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에 나왔고요. 지금 2020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리즈마 스테이트먼트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데 2020년 버전의 프리프린트 버전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2009년 버전을 기본으로 하고 2020년 버전에서 보다 상세해진 부분을 추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금 두 개의 논문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에는 이제 프리즈마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고요. 또 홈페이지 가면은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Explanation and Elaboration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논문을 보시면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엄청난 잔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친절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리즈마 2020 버전의 그 항목들을 보시면 총 27개 아이템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서드와 리저트 파트입니다. 앞에 타이틀이나 앱스트랙트, 인트로덕션, 디스커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논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서드나 리저트 부분은 시스테매틱 리뷰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프리즈마 2009년도에 쓰여진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적인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어찌해야 되며, 앱스트랙트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며, 인트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메서드 양이 상당히 많죠. 각각의 사항들을 이제 체크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절트, 디스커션, 펀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체크리스트는 한국어 버전이 또 있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 쓰는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리즈마에 의하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논문이 시스테매틱 리뷰임을 명시하라, 제목에 명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제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이게 파퓰레이션이나 인터벤션과 같은 그런 정보들 좀 넣어줘라. 그리고 더불어서 연구법 같은 것들도 제목에 명시해주면 좋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의 제목들을 좀 보면은요, 이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디, 매스, BMI와 덴탈 캐리어스, 영 피플에 있어서 이 둘의 관계를 시스테매틱 리뷰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여기서는 시스테매틱 리뷰임을 밝혔고, 퍼퓰레이션 영 피플에 대한 거라고 밝혔고, 인터벤션보다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언급했고요. 그 연구법, 이 종합하는 논문들의 연구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목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또 다른 제목들을 보면 그 비만과 충치, 얼리 차일드후드 마찬가지죠. 시스테매틱 리뷰와 메타 분석이라고 이제 언급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비만과 충치와의 관계, 얼리 차일드후드 포퓰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죠. 연구법은 여전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클로로퀸의 에피커시와 세이프티, 코비드-19, 이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그 밝힌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이죠. 여기는 포퓰레이션 안 나오고요. 인터벤션으로 클로로킨을 얘기했고, 에피커시와 세이프티 보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 어시스티드 흉곽경과 개복 수술의 이 질병의 예방에서의 그 리커런스 레이트의 차이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테매틱 리뷰라고 얘기했고, RCT와 non RCT 다 봤다 해서 그 연구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사실 여기서 가이드라인에서 주는 모든 것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명쾌하게 그 연구의 특징을 드러내도록 쓰면 되고요. 분명한 것은 이게 시스테매틱 리뷰이면 시스테매틱 리뷰라고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tructured Summary라고 했는데 Abstract 쓰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 버전에서는 그 앱스트랙트 쓰는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9년 버전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쪽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이나 목적, 그다음에 자료원, 선정 기준, 연구 대상, 중재, 연구의 질, 자료 합성 방법, 결과, 제한점, 결론, 연구의 의의, 인원, 고찰, 등록 번호 이거 다 쓰라고 앱스트랙트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을 쓰실 때 어떤 논문이건 간에 그 프리즈마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을 피어 리뷰드 저널에 퍼블리시된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들을 한 서너 편을 갖다 놓고 쭉 펼쳐놓고 표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기술하는 방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제 배경이라는 것은 이러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under diagnosis and under reported 뭐 이런 얘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단도 잘 안 되고 리포트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어떤 관계가 뭐 has not been well established 이런 게 이제 그 연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은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the vitamin D supplementation in preventing hip and non fracture, 비타민 D의 효과를 보겠다라고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두 문장입니다. 사실은 두세 문장이면 이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한 언급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초록에 들어가야 될 것이 이제 자료원이라는 거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서치를 해가지고 그 찾아진 논문들 중에서 어떻게 골랐는지. 사실은 이 앱스트랙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체 논문의 아주 축소판이죠. 그래서 여기에 명확하게 쓸 수 있으면 그 논문에도 비교적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원에 대해서는 이 예시에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펀메드와 웹 오브 사이언스를 봤다, 언제 봤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뭐 우리가 리밋을 주지 않았다, 스터디 타입이나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나 뭐 파티시펜 퍼플레이션 패키지 이런 거 주지 않았고, 언어는 뭐 이런 언어를 넣었고, 그리고 우리 어떤 경우는 포함시켰고 어떤 경우는 뭐 제외시켰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쭉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exclude 됐다. 결과를 리포트하지 않은, 오리지널 데이터를 리포트하지 않은 아티클은 exclude 됐다.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구의 질에 대한 얘기가 시스테매틱 리뷰의 퀄리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대상이 되는 논문의 연구의 질을 평가를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초록에도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언급하지 않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터디의 퀄리티를 뭐를 이용해서 평가를 했다. 이런 이제 도구, 측정 도구인 거죠. 퀄리티 측정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질평가를 했다라고 기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야 할 것이 자료 합성 방법입니다. 영어로 이제 데이터 엑스트랙션인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결과표에 들어갈 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초록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we extracted prevalence estimate. 이 값을 prevalence estimate 에서 각각의 논문들에서 이 값을 추출해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 등록 번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초록에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번호는 여러분들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을 할 때는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계획서를 먼저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 레지스트리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프로스페로라는 레지스트리입니다. 여기에 연구 계획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그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연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레지스트리가 이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캠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분야,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 시스테매틱 리뷰가 좀 등록이 된 레지스트리입니다. 코크란 콜라보레이션, 이거는 많이 알려져 의료 분야에서 이제 유명한 레지스트리고요. 이거는 모든 체계적 문헌 고찰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공개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페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토콜이나 연구 계획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초록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아까 프리스마 2009년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0년판에서는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프리스마 가이드라인 2013년에 이 체크리스트만, 앱스트랙트 체크리스트만 따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같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게 12개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 하나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하는, 정말 친절하죠. 정말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초록을 제대로 여러분 쓰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론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프리스마 2020년 버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레셔널과 objective가 들어가야 된다. 그 레셔널은 current state of knowledge, 그 다음에 its uncertainties, 현재 어디까지 연구가 됐고 뭐가 불명확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주제가 왜 중요한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이 부분 그 밑에 보시면 비슷한 시스테매틱 리뷰가 있다면 그것과 이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시스테매틱 리뷰로 논문을 쓰면서 심사 과정에서 리뷰어한테 지적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과 유사한 시스테매틱 리뷰가 있는데 그것과 이 논문의 차별성을 언급을 하라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언급을 했죠. 다음으로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연구 목적입니다. 이건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지침에 보면 피코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코에서 조금 더 나가서 피코스 프레임워크도 요즘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연구 문제는 연구 목적은 피코트에 의해서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하나씩 보면 연구 문제, 연구 목적에는 반드시 이 patient population이나 어떤 질병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인터벤션 들어가야 되는 거고, 비교할 대상 집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메인 아웃컴도 언급이 돼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연구 디자인, 연구 대상이 되는 연구의 특정 연구법이 있다면 그것을 언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안티바이오틱스, 지금 이 보면은 카테터 릴레이티드 블러드스팀 인펙션, 카테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목 같은데 뚫어가지고 그 약이나 음식물 같은 거 넣어주는 그 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펙션이 아주 흔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소 항생제 혹은 그 관 내의 항생제, 이게 이제 트리트먼트 인터벤션이죠. 그 항생제를 쓰는 것이 카테터 릴레이티드 블러드스팀 인펙션을 줄이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인터벤션에 대해서 언급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메인 아웃컴, 카테터 릴레이티드 블러드스팀 인펙션, 감염률 같은 게 이제 메인 아웃컴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감염으로 인한 사망, 또 그 아웃컴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노 안티바이오틱 테라피, 항생제 안 준 그룹과 비교하겠다. 그리고 페이션트 포퓰레이션이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성인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디자인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혹은 국소 항생제가 카테터 릴레이티드 블러드스트림 인펙션에 미친 영향을 본 연구들 중에서 연구법이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 RCT를 쓴 논문들을 우리가 리뷰하겠다라고 연구의 목적을 지금 피코스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에서 되게 많은 그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엘리지빌리티 크라이테리아. 연구들을 엄청 서치를 해서 그 중에서 골라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될 연구에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메서드에 언급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스마 2020에 보시면 우리가 분석 대상을 삼을 연구의 특징들을 모두 쓰라고 돼 있고, 리포트 캐릭터리스틱도 쓰라고 돼 있고, 아웃컴 또 만약에 어떤 연구가 아웃컴이 매저되지 않았다 거나 리포트 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인디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지빌리티에 대해서는 그 스터디 엘리지빌리티와 리포트 엘리지빌리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 넣겠다. 파퓰레이션에 대한 거, 인터벤션, 이것도 뭐 어떤 수술적인 게 아니라 뭐 약 먹는 인터벤션만 넣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팔로우업도 미니멈 3개월 이후에 팔로우업한 연구들만 넣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엘리지빌리티는 그 연구가 쓰여진 랭귀지,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스테이터스, 이게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뭐 이런 것도 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year of publication,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판된 논문들을 넣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출판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인데요. 제가 시스테매틱 리뷰를 하면서 그 서치한 논문들의 그 퍼블리케이션 이어가 2006년에서 2018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006년, 왜 2006년부터 그 서치 스타트를 그렇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 리뷰어가 왜 2006년이냐, 뭐를 저스티파이 하라는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자료를 동원해서 2006년과 제 연구와의 관련성을 찾아서 그걸 저스티파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리뷰어가 저스티파이 하라는 요청을 할 걸 생각해서 어떤 그 결정의 근거를 마련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포메이션 소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방법에서 이 서치 파트가 상당히 트리키해갖고 따라야 될 것이 되게 많은데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소스에 대해서 어떤 DB를 찾았는지를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DB와 그 플랫폼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매드라인은 DB입니다. DB인데 펀메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앱스코나 그다음에 오비드 같은 건 플랫폼이고, 그래서 DB도 명시하고 그것을 찾은 플랫폼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DB가 커버하는 그 데이터 오브 커버리지, 그 자료 제공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언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투고에서 지금 심사 중인 논문 중에서 DB를 언급했는데 DB의 그 커버리지를
다 적으라고 해서 제가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걸 다 리비전할 때 다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0 버전에서 사실은 2009년은 사실 1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없었던 아주 하이텍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DB 이외에 웹사이트나 다른 서치 엔진을 찾거나 다른 온라인 리소스를 서치를 했다면 그것을 명시하라.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스칼라를 서치했다 그러면 그것도 언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글 스칼라를 서치하는 것은 highly recommended. 그 방법 우리가 핸드 서치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논문을 찾아라라는 정의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런 DB에서 서치할 뿐만 아니라 DB가 아닌 방법도 서치를 했다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하라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서치와 서치 스트래티지, 데이터 소스와 서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논문에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 데이터베이스를 찾았고 사실은 이건 너무 많습니다. 3개 정도 합니다. 다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료 제공 연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DB를 받는지 사실 여기 플랫폼은 언급하지 않고 있죠. 좀 옛날 논문인데 그래서 DB를 언급하고 자료 제공 연도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어야 될 것이 이 서치 텀입니다. 서치 텀. 서치 텀은 제가 뒤에도 얘기를 할 텐데요. 메쉬와 같은 정해진 스탠다드 텀과 일상어로 쓰는 자연어 텀이 좀 혼합돼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과 다른 메서드 엑스퍼트 컨택 해가지고 뭐라 이런 것도 명시가 되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스테매틱 리뷰의 취지에 맞는 연구 활동이라는 거죠. 검색을 할 때 검색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검색 원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매드라인과 메쉬 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진 약속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엠베이스에서는 또 M3라는 터미널러지 백크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드 보캐블러랑 프리 텍스트 텀이 조합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이제 검색어를 이용한 쿼리입니다. 쿼리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검색했는가에 대해서 이 쿼리를 저장해서 어펜딕스로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 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르고 이 서치 스트래티지는 사실은 좀 낯설거든요. 저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이런 용어들 타이틀에서 찾을 것인가 앱스트랙트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것도 어떻게 조합하는가 이런 것들은 사서 선생님들한테 좀 배워서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 좀 검증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유사어들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어미가 다른 동일 단어 같은 거, 또 철자, 미국식, 영국식 표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누가 해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재생산 가능하게 바이어스된 서치가 아닌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서 선생님한테 반드시 사서와 상의하고 그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사서 선생님의 검증을 받았다는 것을 논문에 보고해야 합니다. 프리스마 2020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Make all search strategy publicly accessible. 이게 이제 검색 쿼리를 어펜딕스 같은 데 넣어서 서포팅 인포메이션으로 제공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사서 선생님의 검증을 받으라고 해서 Peer Review of Electronic Search Strategy 체크리스트 이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는 해봤어요. 제가 연구년 가 있을 동안 다른 대학 제가 오클랜드 대학 연구년 갔었는데요. 거기에 계신 사서 선생님이 계셨는데 할머니 사서 선생님이셨는데 엄청나게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한테 제 서치를 한번 리뷰를 하셔서 이 프레스 체크리스트에 맞게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3번쯤 빠꾸 당하고 왜냐하면 제 서치 스트래티지가 맞지 않다고 이제 피드백을 주셨고 그래서 계속 지도받아서 임프루브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확인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프레스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주 복잡한데요. 이거 좀 간단한 버전이 있긴 합니다. 오늘 서치해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아니면 사서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됩니다. 제대로 리서치 퀘션 제대로 했냐, 검색어, 불리한 오퍼레이터 이런 거 잘 썼냐, 이런 거 다 봅니다. 사실 시스테매틱 리뷰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바이어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지침을 다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친절하죠. 자, 서치가 끝났다면 이제는 서치된 연구들을 고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렉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고 하면 몇 명의 리뷰어들이 스크린을 했느냐, 1000건의 연구가 서치가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연구들을 이제 골라내는 과정에서 몇 명의 리뷰어들이 그 과정에 참여했는가,
그래서 걔네들이 같이 디스커션에서 골라냈느냐 아니면은 인디펜던트리 각자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골라냈느냐 이런 과정들을 리포트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서 디스어그리먼트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이런 것들 다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0개 논문 중에서 내가 30개의 논문을 시스테매틱 리뷰의 대상으로 걸러낼 때까지 그 과정에 바이어스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지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any process used to obtain or confirm relevant information 제대로 된 논문들을 걸러내기 위한 어떠한 프로세스도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 번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추가된 거 프리스마 2020에서 추가된 것이 오토메이션 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연구자들이 다 했지만 이제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작업을 대신시키는 경우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논문에서 쓰여진 예시들을 보시면 eligibility assessment라고 해서 assessment가 performed independently in an unblinded standardized manner by two reviewers. Disagreement between reviewers was solved by consensus. 같이 얘기를 해서 해결했다. 그런 식 아주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도 three authors가 independently reviewed the title and abstract를 3명의 오서가 타이틀과 애브스트랙트를 다 받고 디스어그리먼트가 있을 경우에 이 3명의 저자 말고 전체 6명의 저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어서들이 그 결정의 과정에 개입해서 파이널 저지먼트를 내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콜렉션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콜렉션이라는 얘기는 논문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진 논문, 그래서 선택된 논문들 중에서 특정한 정보들을 각 논문마다 뽑아내는 데이터 익스트랙션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데이터 콜렉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용어들인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어떤 정보를 리포트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몇 명의 리뷰어들이 이 데이터 익스트랙션 과정에 참여했는지 마찬가지로 같이 일했는지 각각 일해서 나중에 모여서 맞춰봤는지 디스어그리먼트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익스트랙션을 잘하기 위한 각종의 프로세스들을 보고하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토메이션 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로 논문의 일부분을 써놓고 있습니다.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웃컴 데이터와 아웃컴 아닌 다른 베리어블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익스트랙트 했는가, 각각의 논문에서 어떤 영역의 정보들을 뽑아내는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지에 대해서 모두 리스트하고 디파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논문들을 보시면 이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Data were extracted from all the eligible studies 이러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디자인 피처 이거는 그 VP 시스템에 대한 시스테매틱 리뷰였는데요. 디자인 피처 각각의 VP 시스템에서 어떤 요소들을 뽑아냈냐고 하면 이밸류에이션 피처 이 두 가지를 뽑아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피처는 그 VP Virtual Patient입니다. 그 시스템의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를 썼는지, 그것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과 인터벤션을 뭘 했는지, 시뮬레이션의 모달리티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유저 인풋이나 프로세싱은 어떠했는지 정보를 뽑아냈다는 얘기고요. 이밸류에이션 피처는 그 VP를 이용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그걸 또 평가에 활용했기 때문에 VP 시스템의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non effective 차원에서 데이터를 뽑아냈다라고 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웃컴에 대해서는 지금 이밸류에이션 피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기타 다른 베리어블들은 디자인 피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리스트하고 디파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터디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어세스먼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기준 중에서 바이어스와 관련된 그 항목이 있다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테매틱 리뷰가 가정하는 것은 그 서치에서부터 마지막 결론을 내는 그 과정까지 바이어스가 최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방법의 과정에서 논문을 찾고 그리고 논문을 고르고 논문에서 데이터를 뽑고 이러한 과정들 그래서 바이어스가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개별 연구들이 이 바이어스가 없었나 하는 것을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개의 논문을 시스테매틱 리뷰를 했는데 30개의 논문 각각이 바이어스 없이 행해진 논문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각각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리뷰의 대상이 되는 연구들에 포함된 바이어스를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어세스 했는지를 하는데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명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각각의 논문의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몇 명의 리뷰어들이 참여했으며 이 작업 방식이나 그 디스어그리먼트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자동화 도구를 썼으면 그것도 언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스터디의 퀄리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스터디 퀄리티가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개별 논문의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그 스터디 퀄리티에 대해서 어떤 도구를 썼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다 본 것 같은데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퀄리티를 평가를 하였고 질적 연구는 또 양적 연구는 어떤 도구,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그 퀄리티 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ethical assessment 스탠다드 이런 것에 기반해서도 ethical quality도 평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건 작업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Pairs of reviewers working independently.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보시면은 두 명의 어서가 퀄리티를 평가를 했고 스코어가 다른 경우에 다른 퍼스트 어서가 다시 평가를 해서 그 디스커션을 거쳐서 파이널 디시전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셔서 아주 명쾌하게 명백하게 이 부분을 기술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메서드의 마지막 부분인 이펙트 메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논문들이 그리고 공통적으로 논문들이 이 아웃컴 결국 보고자 하는 아웃컴과 그 아웃컴을 어떻게 메저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웃컴을 얘기할 때 그 메저하는 방법이 아주 명확한 경우가 있어서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라든지 지금 모탈리티 리덕션 그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질병의 발생률을 발발하는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한 문장이지만 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고자 하는 프라이머리 아웃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메저됐는지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리절트로 넘어가보죠. 결과 파트에서는 앞에서 메서드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 메서드 파트에서 스터디 셀렉션 부분에서 어떻게 셀렉트 했느냐, 몇 명의 리뷰어가 들어갔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디스어그리먼트를 어떻게 해소했느냐 이런 방법들을 쭉 쓰라고 했었죠. 리절트에서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셀렉션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그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는 디스크립션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이러한 셀렉션 과정이 인간에 의해서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인간에 의해서 셀렉션 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가 오토메이션 툴에 의해서 셀렉트 되었는지 이런 그 결과물에서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요. 이런 어떤 논문의 이제 한 파트에서 이렇게 이거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설명 그것을 풀어서 쓴 얘기입니다. 결국은 토탈 몇 개의 논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졌고 그리고 각각의 논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셀렉션의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플로우 차트입니다. 시스테매틱 리뷰의 모든 논문 거의가 아니라 모든 논문에서 플로우 차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색을 했는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얻은 논문의 숫자는 몇 개인가,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정보에서 얻은 논문은 몇 개인가. 그렇게 하면 이제 중복 듀플리케이트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중복 제거를 한 후에 남은 문헌이 몇 개이고 그 중에서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타이틀이나 앱스트랙트를 리뷰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논문을 줄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 대상 문헌수, 배제된 문헌수, 그래서 남은 문헌수, 그래서 또 배제했는데 왜 했는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분석에 포함된 논문의 수 이게 나오는 것이죠. 예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제 논문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개, 전 다른 소스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듀플리케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73개였는데 듀플리케이트는 43개가 제거되었고
남은 게 330개였는데 exclude 했는데 exclude 된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exclude 됐다. 그래서 남은 게 이거였고 이게 타이틀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exclude 됐고 abstract 리뷰를 통해서 또 60개가 제거됐는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였다. 그리고 풀 텍스트를 봤더니 또 6개가 제거됐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게 14개더라. 이런 플로우 차트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리절트 파트에서 또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 그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되는 마지막 분석의 대상이 되는 스터디 캐릭터리스틱스입니다. 그래서 30개의 논문을 결국은 이제 시스테매틱 리뷰에 넣었던 최종 30개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에 대해서 그 논문들을 모두 이제 사이테이션을 넣고요. 그리고 그 논문들의 성격에 대해서 표로 정리할 그 결과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도 보시면 각각의 논문에 이제 번호가 있는 게 이제 뒤에 사이테이션을 이제 넣었다는 얘기고요. 그 메소돌리 스터디 디자인이나 파티스펀트나 뭐 클리니컬 토피나 이런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이런 논문의 특성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터디 퀄리티, 이거는 뒤에 나오는 그 기준과 관련된 것인데요. 스터디 퀄리티를 어떤 기준, 2개의 기준을 썼다고 했고 그 기준에 의한 점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isk of bias in the studies,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risk of bias를 보는 몇 가지 이제 툴이 있는데요. 그 툴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죠. 각각의 논문인 것입니다. 논문에서 이런 것들을 yes, no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RCT 논문 같은 경우는 그 스터디 퀄리티의 크라이테리어가 각각의 논문들에서 얼마나 그 바이어스를 잘 통제했는가라는 그 문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논문의 퀄리티는 결국은 논문의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가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표를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퀄리티 점수나 혹은 이 퀄리티 기준에 의한 이런 채점 결과 이런 것들을 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인 Result of Individual Study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익스트랙션의 그 항목들을 모두 리스트업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익스트랙션의 항목들을 이제 가로축이 될 거고 세로축에는 각각의 그 연구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익스트랙트 된 데이터들이 어떠한 디테일을 가지는지 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표가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 차트와 지금 이 데이터 익스트랙션을 거친 그 결과표인 이 표가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법과 결과 이외의 그 다른 요소들은 사실 다른 논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서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나서 디스커션에 리미테이션이 들어가는데 그 리미테이션에는 그 에비던스의 리미테이션과 리뷰 프로세스의 리미테이션을 이제 구분해서 명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문에 보시면 리미테이션을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됐던 그 논문의 퀄리티가 상당히 베리드했다, 다양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몇 개 중에 몇 개 논문은 뭐 어떠한 조치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고 그걸로 인해서 오버 에스티메이션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은 다른 논문, 시스테매틱 리뷰가 아닌 다른 논문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임플리케이션, 리절츠의 임플리케이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논문에서 써야 하는데 시스테매틱 리뷰에서는 그 임플리케이션을 사실 좀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그 과정에 파묻혀서 이 연구의 결과가 도대체 학문적으로나 프랙티스에서 어떠한 함의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임플리케이션을 쓰는 것이 상당히 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텐데 이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지난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디스커션 쓸 쯤에 가서는 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임플리케이션들을 반드시 어딘가에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은 이 연구를 통해서 프랙티스를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문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그런 연구의 의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디스커션에 아주 충실히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리뷰 과정에서도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약하고 다시 보완하라는 그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other information을 쓰라는 건데요. 그 레지스트레이션에 관한 얘기들, 그다음에 뭐 서포트에 대한 거, competing interest,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 다른 데이터를 어베일러블하게 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다 비슷할 거고, 지금 시스테매틱 리뷰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제 리지스트레이션, 프로토콜 리지스트레이션 하는 것인데, 연구 계획서 그 등록하는 것인데요. 프리즈마 2009년에서는 그 등록 번호를 초록에 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2020에서는 논문의 마지막이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보면 다른 논문에서는 그냥 번호 기입 없이 이런 것들이 스페시파이드, 미리 스페시파이드 됐고 다큐멘트 프로토콜로 다큐멘트 됐다라고 쓴 논문도 있었고요. 어느 리지스트리에 프로스페로나 뭐 아까 말씀드린 코크런 콜래보레이션이나 캠벨 콜래보레이션 같은 어떤 리지스트리에 리지스터 됐으며 그 번호는 뭐다 이렇게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테매틱 리뷰의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스코핑 리뷰의 프리즈마는 2019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코핑 리뷰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실 때도 프리즈마를 보시고 쭉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핑 리뷰와 시스테매틱 리뷰의 방법론적인 차이는 서치 과정은 똑같고요. 어떤 기준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훨씬 더 유연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거나 어떤 논문의 연구 주제를 찾을 경우에 스코핑 리뷰를 한번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리즈마 홈페이지에 가시면 스코핑 리뷰에 대한 프리즈마 SCR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의 이제 지침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고 어떤 종류의 연구 방법 논문들을 보시는지 제가 정보가 워낙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시스테매틱 리뷰를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테매틱 리뷰를 중에서 잘된 논문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식적인 프리즈마 사이트에 가셔서 가이드라인에 인용되는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프리즈마 스테이트먼트 아래에 다양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프리즈마 스테이트먼트에서 확장돼서 뭐 explanation, elaboration 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지침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참고 논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 논문들 안에 또 들어가면 그 논문들이 추천하고 예시로 들고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을 좀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잘된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의 그 샘플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모든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은 다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좋다고 처음에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제가 방해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시스테매틱 리뷰로 쓰여진 논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어프로이즈를 하고 평가를 해서 더 좋은 논문들을 찾아서 읽으셔야 하고 그 논문들을 따라서 또 논문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가의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좋은 시스테매틱 리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베스트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만드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finding, 대부분의 연구를 찾았나, 시스테매틱 리뷰의 정의를 얘기할 때 모든 어베일러블한 연구를 본다고 얘기했었죠. 찾아서 선별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낸다 이렇게 이랬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를 잘 찾았는가, 그래서 알려진 DB 서치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다 썼는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좋은 연구를 선택했는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크라이테리어에 따라서 바이어스 없이 선택했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논문들은 잘 종합됐는가, 데이터 익스트랙션 과정에서 바이어스는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의 결과가 트랜스퍼러블한가, 다른 영역에까지 그리고 나의 환자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실 때나 그 논문을 읽으실 때 간단한 기준이지만 한번 적용해서 논문을 평가하시고 더 좋은 논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시스테매틱 리뷰와 스코핑 리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바삐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